아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 이야기 더체라TV의 박진행입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입니다. 11월 11일. 예, 제가 263회를 올려드린 게 이제 이틀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면은 한 3일 뒤에 올렸어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큰 소식이 빵빵 터져갖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사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FA 계약의 원칙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금요일까지 소식 나오면 뭐 빨라봤자 이제 월요일 뭐 이렇게 소식 나오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일요일서부터 김원중, 구승민이 빵빵 터지더니, 예, 오늘은 장현식, LGN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또 하루 묵히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내일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2025년 고3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2024 수능 강의는 끝났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저녁 6시가 좀 넘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해준 친구한테는 합격을 기원한다. 그 친구도 어마어마한 야빠거든요. 예, 한화 이글스 팬인데,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또 그 실기도 봐야 되겠고 예체능이라,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체능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왜냐면 인문계나 이과는 어쨌든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뭐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이렇게 아싸 그리고 탱자탱자 놀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체능 친구들은 아무리 빨라봤자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인가 쉬고 또 이제 각 학교 대학들 실기시험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능을 봐도 본 게 아니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시원섭섭하죠. 매년 느끼는 감정이고 벌써 이런 감정을 20년 넘게 느끼고 있는데도 그 항상 수능 마지막 날은 좀 이런 그 센티미터한 감정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전철역을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퇴근길 2024 수능 대비 마지막 퇴근길 브이로그를 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올려드린 사진이 그게 이제 신정교에서 목동으로 넘어가는 그쪽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구로에서 양천구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좀 해볼까 합니다. 264번째 이야기고요. FA가 가장 큰 소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WBC 소식, 그리고 이거는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어쨌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평생 프로야구를 봐온 사람으로서 역대 가장 빛나는 총재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허프라운께서 1구의 대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재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업적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축하드리고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진짜 큰일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나 서운한 건 프리미어십이,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스포티비 프라임을 제외하고는, 아니면 뭐 네이버에다가 무슨 뭐 후원을 하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유료죠, 그죠? 그래서 국대 경기는 2,400원, 뭐 나머지 팀 경기는 1,000원. 예, 오케이, 거기까지도 좋은데 제가 알아본 바 그게 뭐 6시간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본 시간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갖고 6시간 지나면은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2,400원이든 1,000원을 냈으면 2,400원이면 뭐 그래도 한 뭐 1, 2주? 예, 한 2주? 그리고 1,000원이면은 뭐 일주일. 1,000원이면 이제 다른 나라 경기를 테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 2차 가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계라는 게 앞으로 대세는 이제 유료가 대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사안을 봐서, 왜냐하면 KBO가 가장 목숨 걸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 프리미어 12서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WBC하고 LA 올림픽까지 연결된다, 이 논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진 거는 좀 아쉽다. 예, 그러나 이제 일단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흥행, 예, 그리고 이제 또 정말 할 때마다 이게 될까 했지만 결국 해낸 ABS 뭐 이런 거 이제 내년에 또 피치클락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263회 에피에서 선수 옆 특히 김현수 회장 겁나 몰아 씹은 거예요. 이씨, 니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맨날 뭐 이런 거 정할 때마다 자기들은 왜 없냐고 징징거리던 애들이 정작 회의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재로서 일국의 대상? 글쎄요. 우리 동우님 팩트체크. 예, 그러나 제가 알기론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렇게 정권이 멜롱일 때 빼놓고는 이렇게 받는, 뭐 지금도 멜롱이긴 하네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좀 끊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도 제가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원중, 구승민까지는 올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3팬이신 동동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선수는 그런데 우리 대홍건 그 김원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김원건은 꼭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렬단장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 사람 다시 봤습니다. 이 아저씨 되게 냉정한데 뭐지? 예, 저도 좀 다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미니님이 댓글 올려주신 것 중에서 뭐 어쨌든 크보는 선수는 적고 시장도 좁은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 특히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 더 폐쇄적이죠. 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야 아니야말로 해외로 이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적료 같은 것도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자유롭게 혹은 풍부하게 발생하는 편인데, 야구는 시장도 좁고 폐쇄적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전 세계 야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나마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게 MLB인데, 그 MLB조차도 NPB는 지금 난리 났죠. 이제 그 사사키 선수 가면서부터 일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MLB의 식민지냐, 그러니까 좀 쓸만한 애들마다 전부 다 너도 나도 MLB로 가겠다. 그건 니들이 자초한 거야. 그 NPB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몇 년이 지나야 포스팅, 또 그 플러스 1년이 돼야 FA, 이런 장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야구 약간 오만함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우리 NPB도 뭐 세계에서 양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타니 야마모토에 이어갖고 지금 이제 사사키 로키까지. 사사키 로키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이제 선수가 하도 징징대니까 이제 포스팅을 허용한 케이스가 된 건데, 이런 상황이니까 KBO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요번에 가을 야구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느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빠따와 개투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로페님들한테 쌍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김원중은 재수해야 되는데 라고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개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얘 1년만 좀 더 실력을 쌓았다가 하면은,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야, 이거 잘하면 7, 80억대 개투 FA도 나오겠는데?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김원중도 그렇고 구승민도 그렇고 둘 다 FA 나오네? 그래서 왜 저러는 거야? 그랬는데, 이건 제가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실수? 정말 잘못. 예, 김원중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예. 물론 54억이라는 돈도 싼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김원중이 54억에 4년을 풀로 해갖고 남았다? 이건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까지만 해도 무슨 기사가 나왔었냐면, 손승락, 윤기련 데려왔을 때 롯데가 쓴 돈이 98억입니다. 이거보다 더 써야 되나 라고 했는데, 김원중이 54억이고 구승민은 2+2 해갖고 21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손승락, 윤기련 때문에 2000년대 초반입니다. 예,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도 원래대로라면 이 두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최하 100억은 넘어가고, 그때가 98억이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야, 얘들은 한 110억, 120억까지도 가나? 라고 했는데 두 선수 다
의외에 정말 어찌 보면 롯데 팬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혜자스러운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여기서 김원중 상남자데이라고 김원중밖에 얘기를 안 했냐, 구승민은 상당히 이게 치밀하게 계산된 계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구승민은 차라리 올해 재수를 했으면 내년에는 C등급이 돼갖고 오히려 본인이 더 이제 팀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더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으로 했다는 건 뭐냐, 2년 동안 일단 롯데에서 검증을 받고 +2예요. 근데 +2면 이게 요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허경민 계약 같은 뉘앙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구단 혹은 구승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구승민이 롯데도 가을 야구 내지는 우승으로까지 이끌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그러면 2+2에서 이 +2가 지금처럼 21억이 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2년간은 내가 평가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2년간 엄청 잘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에 또 한 번 내가 평가를 받아보겠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쪽에서 야 제발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좀 남아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 이런 것까지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주장 드립니다만 셀러리 캡은 2026년쯤 가면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조상 안 돼요. 이 셀러리 캡을 지켜가면서까지 야구판 때가 유지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현식 얘기로 이어지는데, 장현식이 요번에 받은 돈이 계약금 16억에 연봉이 9억이에요. 그러면 LG는 그 KBO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올려준 셀러리 캡을 꽉 채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20몇 억을 올렸던 이유가 뭐냐, 그래 니네 4년 계약하면은 뭐 100억 원대 선수 나오면은 그거 하나 써, 이거거든요. 그런데 25억을 이미 장현식으로 다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괴로워질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차단장이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래 뭐 1년 정도는 우리가 돈 낼 수는 있어. 근데 2년 연속은 안 되지. 여기에 모든 해답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원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도 계속 썰이 나돌고 있는 롯데를 가든가. 근데 롯데도 고민이 많죠. 왜? 21번째를 그럼 LG한테 누굴 줍니까? 누군가는 유출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21번째하고 26번째는 천지 차이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보다는 B를 봐야 되고 B 중에서 성적이 준수한 친구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최원태가 비벼볼 수 있는 언덕은 그럼 같은 A인데 김원중, 구승민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때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가장 늦게까지 눈치 작전을 썼던 A 등급만 망해가는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값을 더 낮추고라도 정말 롯데를 가든가 아니면은 구승민 계약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원태도. 왜? 차단장이 어느 정도는 뭐 한 해 정도는 50%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야 원태야 4년 말고 너도 구승민이처럼 한 2+2 정도 어때?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요일 밤까지만 해도요 야 장현식은 좀 무리고, 근데 이제 그 LG 삼성하고 기아하고 경쟁 붙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왜? 이 세 팀은 더더군다나 야 빠따랑 불펜 없으면 우승 못 하겠는데, 이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느낀 팀들인데 가을 야구 가면서 다른 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먼저 훅 치고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롯데가 정말 생각 이하의 혜자스러운 금액으로 핵심 불펜을 둘 다 잡아버리고,
여기다가 LG까지도,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차단장의 노림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기아하고 삼성이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예, 이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23년 우승 이후에 거의 반토막이 난 불펜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선봉장으로 일단 장현식으로 세워보겠다. 이 구상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김진성, 함덕주, 뭐 유영찬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도 만약에 마무리로 영입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라인업을 짜버리게 되면 꼭 옛날에 삼성 시절 선동열 감독이 하던 야구를 염감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선발로 5이닝만 던져. 야, 5회부터 이겨? 그러면 5명 줄줄이 나가. 주르륵?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아마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원태 같은 경우는 우리 조찬이 에이전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해랑과 조찬이 둘 다 악마의 에이전트로 유명한데 수싸움에서는 조찬이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랑 못 이긴다 라는 게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현식 에이전트도 이해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 단장이 그랬대죠. 우리는 50억인데 무옵션 이제 다 가져가. 그리고 서울 프리미엄이야. 그리고 우리 현식이 서울고지. 예, 요건 거죠. 이걸로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냉정한 현실로서 지방구단이었으면 이렇게 옵션 제시, 이런 조건 제시도 못 잡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이런 인프라에다가 무옵션이 장현식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현식은 서울고 출신임에도 서울 생활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방에만 있다 보니 본인도 서울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야? 근데 제리 맥과이어 같은 그 에이전트 영화 보시더라도 결국 선수가 마지막에 움직이는 건 감성이에요. 예, 그래서 차단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아마 후벼파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최원태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몸값을 더 낮춰갖고 정말 4년을 다 뛰고 싶으면 한 뭐 60억대로라도 낮춰갖고 롯데를 가든가 아니면은 2+2처럼 구승민처럼 2+2 계약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예, 제가 볼 때 답이 안 보여요. 예, 뭐 저도 제3 살다 보면은 답 안 보일 때가 많아서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야구 판때기 지금 놓여있는 최원태를 보면 참 깝깝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후닥닥닥 달려들던가, 예, 뭐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구단도 좀 혹할 수 있는 옵션을 들고 와갖고 한번 해보던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FA는 오히려 임기영이나 김광률이나 아니면 이용찬, 예, 이제 요런 정도가 이제,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준수한 자원이 류지혁이죠. 예, 류지혁이 있고 그리고 김성욱이 있고, 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FA 시장은 좀 이제야말로, 아까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공식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며칠 뒤에 결정 나겠는데 막 이런 게 하루 만에 휙휙휙 결정이 나니까 확실히 트렌드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솔직히. 예, 근데 진짜 이제 장현식까지 되고 나면은 그나마 가장 빨리 진로가 결정될 수 있는 건 임기영 정도? 예. 나머지는 진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어떤 팀이 어떻게 내려가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상 선수가 어떻게 되냐. 이 보상 선수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화하고 KT하고 두산이 또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기아까지 추가가 된 거죠. LG가 장현식을 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보상 선수 시리즈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아마 그 2차 물결 내지는 마지막 물결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김재현 단장은 최종액을 제시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푸대접이 아닌 이상 아마 노경원은 쓰게 잔류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또 예상을 해 봅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시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계 환경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엔간한 스포츠 바라 이제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스포츠 채널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로도 안 돼요. 예, 스포티비 프리
프라임? 예. 이게 보니까 월 14,300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다고, 물론,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월 14,300원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월정액이 쌓이고 쌓이면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예. 전 이미 티빙도 내고 있고, 넷플릭스도 내고 있고, 예. 근데 여기다가 스포츠 프라임? 아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입중계를 해드리더라도, 예, 심지어 그 천하의 정우영 캐스터도 SBS에서도 입중계를 한다. 예, 근데, 본인은 입중계란 표현 별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본인은 뭐, 안 쓰시면 되고, 예, 우린 다 입중계라고 알고 있어. 그 입중계가 뭐 어때서요? 그죠? 예. 설명만 잘하면 입으로만 중계해도 사람들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천하의 스브스조차도 지금 입중계를 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대만전 아니면 도미니카전을 일단 한 경기는 2,400원 내고, 저도 이제 네이버로 보면서, 이제, 키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펼쳐지는 이 예선전도, 이 대만도 돔이 있어요. 타이페이 돔. 근데 4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아무튼 이 타이페이 돔에서 아시아 선수권을 해봤던 나승엽의 입장에서는 도쿄돔보다 공이 비거리가 짧다, 안 나간다. 예. 이런 또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외로 또 잔디는 옛날 고척구장 수준 같다.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 비거리는 짧은데 인조 잔디는 좀 좋지 않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신슈들이 특히 더군다나 첫 경기가 대만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뭐 주로 호주, 네덜란드 이런 팀들이긴 합니다만, 이 첫 경기 대만전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만 없으면 이거 100% 대만전을 중계해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이니까 분명히 수업이 있어요. 예, 고1, 2 애들 수업이 있을 것 같아서 장담은 못 드리겠고, 대신 토요일날 도미니카전 같은 경우는 제가 100% 중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중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은 안 되면 제가 정말 카메라라도 찍어 갖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제 방 비스무리하게라도 입중계라도 제가 올려 드려야죠. 예, 아무튼 그 두 경기 중에 하나는 꼭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좀 말을 잘못했죠. 저희가 B조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있는 데가. 그리고 이제 A조인데, A조가 지금 두 경기를 치렀는데 싹 다 1승 1패입니다. 예, 그래서 프리미어십이 초반, 예, 저쪽 그 아메리카조 심상치 않아요, 지금. 예. 각자 두 경기씩을 이제 한 건데, 일요일하고 오늘하고 전부 1승 1패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유리해지는 게 누구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한테는 1대 빵으로 졌는데, 오늘 네덜란드전인가? 랑 할 때는 12대2 콜드 게임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질 때는 최소 실점으로 지고, 이길 때는 어쨌든 다득점으로 이겨야지 나중에 승률이 같아졌을 때, 물론 이제 승자승도 따지고 공방률도 따지고 뭐 다 따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1승 1패라도 미국처럼 해야지 좀 유리하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일요일 날은 미국을 이기고 월요일 날은 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푸에르토리코도 미국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했냐? 4이닝 동안 맞고 나머지 개투작전 6명이서 무실점. 그래서 미국한테 한 점도 안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류중일 감독이 해야 되는 컨셉도,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선발 4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 푸에르토리코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참고로 푸에르토리코가 그 핀토 선수, 예, 옛날에 쓱에서, 그때는 쓱인가 SK인가 SK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뛰다가 별 볼 일 없어갖고 야 너 나가 했던 그 핀토가 있었는데 그랬고, 거꾸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바리아가 나왔다가 이제 작살나고, 이렇게 크보물을 먹었던 선수들의 명함도, 그리고 그 두산에 있었던 그 라모스 있죠? KT도 있었고 두산에도 있었지만, 라모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11일 경기에서는 이제 홈런도 번쩍 해갖고 멕시코가 이기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크보를 거쳤던 선수들이 꽤 많이 프리미어십에 포진해 있습니다. 최민규 기자 발, 프리미어12는 MPB 쇼케이스가 1순위, 크보가 2순위, CPBL이 3순위인 대회다 라는 말도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틀 만에 올린 것 치곤
이런저런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프리미어 12 중계 인프라가 뭐 아무리 유료가 대세라고는 합니다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예, 어찌되었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특히 이번 주 안으로는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십시오. 아마 높은 확률로 도미니카전을 제가 입중계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거 대비해서 꼭 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또 한 번 구차한 변명. 예, 자꾸 구글놈들이 중복 영상이라고 찍어서 수익 창출이 중지된 이 마당에 정말 뭐 몇천 원, 뭐 만 원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소액 후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제작비로 아주 욕이 나게 쓰여요. 하다못해 편집 어플 월 정액 결제비로라도 아주 소중하게 쓰이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체라 TV의 야구 이야기, 예, 빼빼로데이 날 그리고 수능 대비 마지막 날 보내드렸던 264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서요. 예, 아무튼 또 최대한 빨리 편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치르는 우리 고3들 다 화이팅입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양천구로 넘어가는 중인 박진행이었습니다. 끝.